이제 이런 영상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대장동 개발의 특혜와 관련해서 이재명의 연관성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수사가 어디까지 발전을 할지 모르겠으나,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2018년이면 그 전년도에 2017년도에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갔단 말이죠. 근데 그 대선 후보로 나갔을 때는 이미 모든 게 준비가 됐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그 성남시장 당선이 되고, 그리고 2014년도에 재선이 되면서, 그리고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이재명이 참여를 하고 완전히 진용이 갖춰지고, 2015년도부터 실제로 사업이 들어가면서 성남의뜰이 이제 세워지고 하면서 거기서 상당한 수익을 본인의 정치적 그 물적 자원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난 했을 거라고 봐요. 정치인이라면 그 정도 생각은 하거든요. 돈 나올 구멍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둬서 이미 대통령으로 도전을 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2017년도에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들면서 자기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걸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정치적 도전이 계속 성공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에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이 기운도 굉장히 셌고, 그때만 해도. 그래서 도지사, 2018년도에 그 지방선거 때 그 선거법 문제도 결국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하고, 마침 또 그걸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 김만배가 알고 있었던 인맥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권순일을 하고, 뭐 지금 의혹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관계로 이제 풀려지게 된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 계속 이야기하듯이 토건 세력이 마귀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이 대장동 개발은 이 탐욕의 마귀들이 난장을 핀 건데, 그럼 왜 이재명이 왜 토건 세력, 이 한나라와 관련된 남욱이나 그 정영학 회계사를 왜 치지 않았을까? 근데 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하고 같이 한 거지. 실제로 어쨌든 이재명은 사인만 하면 되니까, 실제로 그걸 다 움직인 건 이제 유동규잖아요. 이 김만배하고.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만도 아니고, 뭐 이재명 게이트만도 아닌, 이건 그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다 지금 그 개입이 된, 그래서 정계, 뭐 법조, 언론, 그다음에 토건 다 들어가 있는, 당군 이래 진짜 최대 개발 사업 관련 부패 게이트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 보시면, 대장동에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데 있죠. 이게 지금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투자를 해가지고 배당도 받았는데 직접 또 시행도 했잖아요. 그 시행한 5개 블록이 지금 A1, 2, 11, A12, 이제 B1 블록인데, 작년까지 분양 매출이 1조 9천억, 2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 매출이요. 그리고 여기서 얻은 수익이 2,300억 원이에요. 여기서 배당금 577억은 빼고, 이건 화천대유예요. 천화동인까지 합하면 천화동인 3,400억 합병한 4천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 언론에서 나오지 않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C7이에요. C7. 그 부동산 개발업체 C7이 이미 이 지역에 그 51,383평방미터, 그러니까 평으로 하면 15만 평 정도 되겠죠. 15,000평 정도 되겠죠. 15,000평 정도의 땅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지주 작업을 통해 가서 이미 이제 사업권을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C7이 이제 이걸 민영 개발로 하려고, 이제 LH가 그 당시에 이제 계속 공영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민영 개발을 못하게 로비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 통했어. 그래서 이제 이명박이 와서 LH 손 빠져라까지 했죠. 2010년 봄에 와가지고 했어.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이재명이 당선이 된 거야. 이재명이. 그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민영 개발로 하려고 했다가 공영 개발로 하겠다고 이제 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돼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문제가 된 게, 이제 C7이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저축은행,
지주들하고 이야기해서 이제 지주들하고 이제 땅 작업이 끝나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저축은행에서 담보받아서 일부는 이제 땅 주인들한테 주고 그거 가지고 이제 사업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이제 분양 이제 개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돼 버린 거예요. 민관이 돼 버리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나면서 이 사업을 더 이상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그 C7에 있던 그 이모라는 사람이 2011년도에 사업권을 남욱하고 정영학한테 넘겨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남욱하고 정영학은 이미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하고 연계된 이제 토건 세력이었는데 이때 이제 남욱하고 정영학이 C7이 확보한 5개 구역 일부의 토지 사업권을 인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있어야 이게 지금 개발 사업이 돼. 사업권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 남욱하고 정영학이 판교 프로젝트 금융투자,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회사를 세우고 그리고 시행사로 판교 AMC 회사를 세워요. 이제 여기까지가 일단은 남욱하고 정영학이 이제 끝낸 거야. 그런데 이제 2014년에 이재명이 다시 시장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영개발로 대장동 개발이 들어가면서 그 유동규와 손을 잡은 김만배가 화천대유를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천대유는 성남의들의 그 컨소시엄 회사잖아요. 이제 여기 이제 상황이 새롭게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화천대유가 천화동인이라는 자회사를 또 세우는 거죠. 자회사를 세웠는데 그 세운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화동인을 세운 이유는 첫 번째는 이재명의 정치 자금과 상당 부분 나는 연관이 있을 거다. 물론 제가 이건 추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의 정치 자금을 어딘가에 숨겨야 되는 또는 이재명의 정치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이 사람들이 남욱하고 정영학을 숨겨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성남의들의 컨소시엄으로 시행사로 나오는 데 있어서 남욱이나 정영학이 드러나면 안 돼요. 왜냐? 이 사람들이 채무가 있었거든. 저축은행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드러나면 여러 가지로 사업상 불리한 점들이 있어. 그래서 이 남욱하고 정영학을 숨겨서 이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천화동인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 주인으로 갖다 넣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화천대유가 하는 사업에는 남욱이나 정영학은 안 보인 거야. 뒤로 숨은 거지. 그리고 이제 천화동인에서 이 남욱하고 정영학이 투자한 돈, 남욱 같은 경우는 뭐 7천만 원밖에 투자 안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받은 배당금은 1,200억 원이에요. 그죠? 1,200억 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SK증권에 이제 특정 금전 신탁을 맡기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 김만배가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을 세우면서 했던 작업 방식이 바로 이 판교 프로젝트 금융투자하고 판교 AMC 시스템하고 똑같이 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성남의들하고 거기에 그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화천대유. 요 구조예요. 요걸 판교 프로젝트 PFV하고 판교 AMC 시행사 시스템을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누가 해줬냐? 요건 남욱하고 정영학.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설계 이거 제가 보면 시스템이 이재명은 최종 결정권자. 그러니까 이 개발에 대한 시행이라든지 어떤 그 형질 변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허가권은 이재명이 다 도장을 찍고 그거를 실제로 이제 사람을 모아서 만드는 거는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영규가 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땅을 작업하고 했던 모든 거는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이죠. 근데 정영학은 나중에 이제 이 남욱하고 틀어지니까 실제로 이제 이 남욱 변호사가 실질적인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데 지금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지, 지금. 그러니까 요 시스템이에요, 간단하게 보면. 근데 요거는 이제 대장동권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위례 신도시, 백현동. 이게 지금 또 나온 거야. 근데 또 김만배가 그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서 그 재판 거래를 하려고 했던 지금 정황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루어진 지금 그 수익금 분배와 관련돼서 그 뇌물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한 거 그리고 성남시 의회
그 로비를 하려고 했던 이런 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드러나 있어서 이게 그 2002년 뭐 또는 2007년, 2012년 그때 대선 후보들의 의혹 사건을 검찰이 특히 이제 이명박 그때 이제 나올 때 대통령 나올 때 그 BBK나 김경준 사건을 다 무혐의 처리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단일 사건으로 지금 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걸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검찰에서도 쉽게 혐의 없다라고 덮어두기에는 굉장히 큰 사건인 거죠. 이게 지금.